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냈을까요?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오늘도 그냥 쉬어가는 모습 정도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붙어서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숨 고르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TSMC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장중에 TSMC 실적이 나오면서 막판에 조금 땡겨내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TSMC 실적을 보면은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4% 급증했다. 얼마 전에 ASML의 실적이 박살나면서 미증시의 기술주들이 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TSMC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와, 예상치도 훌쩍 뛰어넘었죠.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반도체 종목들을 한껏 땡겨 올리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 종목이 마지막에 쭉쭉쭉 땡겨 올리죠. 제약바이오는 쉬어갔고요. 이 코스닥의 움직임도 반도체가 막판에 반등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의 수급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막판에 이 흐름은 TSMC의 실적이 발표돼서 시장이 땡겨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마지막에 쇼핑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바닥권에서 하방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또 많았고요. 약 1450개 정도 상승 종목 대비해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 원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요즘에는 잠잠하지만 역시 금투세예요. 일단 금투세라는 이 시스템적인 리스크 요거를 해소시켜야 됩니다. 딱히 자금 이탈이 없더라도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려면은 이거 금투세 정도는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매도세는 나오지 않아서 시장이 흘러는 가고 있는데 이게 11월로 흘러갈수록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규 진입을 막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어이 금투세가 빠르게 좀 해소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보궐선거도 끝났어요. 어제 끝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투세에 대한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국정감사까지 끝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아마도 금투세에 대한 대응 부분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진짜 답답해가지고 뭐 이거 얘기하는 것도 지겹긴 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자체는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한 게 뭐 기관이나 개인들이 올리는 걸 외국인이 그냥 던지기만 했다. 뭐 딱히 뭐 아래로 민다기보다는 걸어놓고 니네가 사가라 이렇게 하면서 올리는 걸 방해하지 않은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TSMC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또 호실적에 의해서 매수세가 강한 거를 그냥 외국인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 삼성전자를 또 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까지 던짐으로써 역사상 삼성전자의 연속 순매도가 가장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기록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막판에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도 나름의 강세를 보인 하루였고 2차전지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죠. 전간판으로 한번 볼게요. 아침에 뉴스에서 SMR 관련해서 원전 쪽으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가 조금 올라갔는데 이거 아침 브리핑에서 제가 원전주 따라 붙으면 안 된다 조심하시라고 꼭 자제하시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설마 여기서 고생하고 계신 분은 없겠죠. 제가 아침 브리핑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섹터 이런 뉴스에 여러분이 쫓아가는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 강조 드리고 있어서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아침에는 그래도 나름 빨간불을 보였어요.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나의 좌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플러스 3.5%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막판에는 1% 마이너스로 끝나더라.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차트 보면서 왜 이렇게 눌렸는지 그런 수급 압박적인 요인들 한번 얘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반도체가 그나마도 막판에 조금 땡겨줘서 그렇지 이것도 TSMC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는 여간 힘을 못 쓰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바이오가 장중에 그래도 개별 종목별로 뭐 시노펙스, 삼천당 제약, 펩트론, D&D 파마텍 특히나 뭐 펩트론, 삼천당 제약, 퓨처캠,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을 제가 그냥 하나의 키워드 미친 바이오라고 뭐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 그냥 미쳐서 올라가는 미친 바이오들이에요 이렇게 좀 정의 내렸는데 이런 친구들이 오늘은 세트로 좀 움직이는 날이었고 어제에 이어서 플랫폼 바이오는 오늘도 조금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ABL 바이오가 5%까지 상승했는데 이거 올라갈 때 저희 라이브 방송 중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ABL 바이오 5%? 어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조금 머쓱하긴 하긴 했습니다. 네, 진짜 저 때문에 뭔가 빠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유한양행 오스코텍 오늘 폐질환 치료제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보로노이나 뭐 지아 이노베이션, 에이비온 이런 종목들은 강세를 여전히 이어갔고 비만 치료제는 그냥 종목별로 갈리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것 같이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 어제는 나왔고 오늘은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쉬는 시간이 뭐 며칠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비만 치료제가 끝났다라고 보기엔 당연히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쉬는 기간을 만든 다음에 비만 치료제 업종 전반적으로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대 포인트로 한번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릭스 같은 종목이 오늘 상승한 다음에 약간 눌림 받으면서 끝났는데 노란 시그널이 발현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올릭스 같이 뭐 병영 투어 같은 걸로 엮여서 올라간 종목도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것도 안 좋아하는데 대표님의 이런 행보들도 안 좋아해서 올릭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항상 드릴 수가 없어서 저한테 항상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진단키트나 아니면 AIS케어 이쪽으로도 요즘에 움직임이 깜짝깜짝 생기고 있어요. WHO에서 지금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진단키트주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면 이런 진단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도 우리가 쳐다는 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신종플루가 2009년이었죠. 그쵸? 그리고 메르스가 20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2020년이었어요. 그럼 거의 5년 주기로 무언가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 사스도 있었죠. 사스가 몇 년이었죠? 2002년인지 2006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02년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금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2025년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또 한 번 무언가 나올 가능성, 이런 주기설로 따진다고 하면요. 뭐 꼭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그런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도 그냥 한번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오늘은 세포치료제 쪽 CDMO 관련주도 뭐 녹십자, 뉴틸렉스 다 카티치료제 쪽이죠. 뭐 녹십자 MS, 뭐 EN셀 이런 종목들도 CDMO 관련주고 뭐 셀비온 신규 상장주니까 이건 좀 별개로 봐야겠죠. 그리고 지스셀 같은 종목들, CDMO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였고 특이한 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렇게 코스피에 시가총액 상위주의 하락세가 도드라졌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라 삼성 바이오랑 같이 밀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패시브적으로 매도세가 나온 것이다. 이 정도로 볼 것 같아요. 지금 뭐 실적 발표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우려감 그런 거 없고요. 먼저 앞에 두고 얘기를 이어가 본다고 하면은 셀트리온이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비교하면은 비슷한 폭으로 빠졌고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태까지 랠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은 랠리를 못 만든 상태에서 밀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로는 그다지 싶어요. 왜냐면 이미 셀트리온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이거 그냥 종합지수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고 딱히 종합지수 올라갈 때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뭐 이러니 저러니 3분기 실적 어차피 기저효과로 상당히 좋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게 뭐 컨센 하회가 나온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고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기존에 많이 얘기를 드렸던 200일선, 200일선, 200일선 오늘도 200일선. 그래서 저는 오늘 202선 약 188,400원에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저도 오늘 오랜만에 셀트리온 강하게 좀 매수를 해보는 모습을 동반했고 기존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우리 베타제 분들한테 여기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에서 딱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드렸거든요. 그리고 슈팅을 한번 써줬는데 오늘 또 급락해가지고 여기서는 추가 대응을 또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함께 좀 대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별로 쫄짜리 아닌 것 같고 일시적으로 뭐 밀릴까요? 글쎄요. 저는 나름대로 바로 반등하는 것도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 기대를 좀 해보고 싶고 무엇보다 셀트리온의 실적이 개선되는 게 가시성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전혀 쫄짜리는 아니다. 눌린다고 해도 뭐 금방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과감하게 조금 대응을 한 하루였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드려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수급이 쏠리면서 막판에 TSMC 실적발로 하이닉스가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랑 그리고 셀트리온 쪽으로 매물 출회가 나왔다. 이미 자동차 관련주들은 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도세가 나오기가 애매하니까 그 다음에 시총을 좀 가지고 있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도세가 나온 거다.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아침에 힘을 이미 썼다가 밀리고 있는 중이어서 추가적으로 뭐 하락하는 건 조금 제한적이었나, 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2차전지도 최근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런 상황에서 총대를 맨 게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굳이 또 음모론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보시면은 삼성전자에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최장기간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도 2,800 규모로 판 거를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으로 그나마도 플러스는 만들었는데, 야 진짜 이거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을지, 뭐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금투세 요것 때문에 수급이 더 악화되고 메이저 수급이 못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이 끝나자마자 미증시는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안 좋았는데 항상 이런 식이죠. 우리 증시가 끝나면은 선물을 땡기면서 자기들은 좋은 시세,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음봉을 만드는, 시가 대비 누르는 모습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뭔가 수렴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7개째인데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지금 21선 타고 가고 있죠. 이제부터는 코스피가 언제 변곡점을 만들지 그것도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퀀트적으로는 제가 과거의 데이터랑 지금의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유사한 면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쌍둥이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여기서 조정 한번 주고 조정 한번 주고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서 쭉 빠지고 반등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어딘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요 정도 기간이 남았다, 아니면 요 정도 기간이나, 그래서 약 10거래일 남았습니다. 10월 30일이나 31일까지 퀀트적으로는, 이 기간적으로는 열흘 정도만 시간을 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장이 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10월 4일 이때 저는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 금투세가 해결될 줄 알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시간의 끝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와, 이 욕이 나올 뻔해가지고 지금 금투세 해결해주면 이렇게 쭉쭉쭉 갈 거라 가지고 진짜 언제 해결해줄지, 기어이 마지막 이 찍어 누르기, 이 투매까지도 이끌어내고 나서야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 받으면서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고 못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 상당히 압박이고, 파란 시그널이 나왔지만 또 아래 초록 시그널이 받쳐지면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흐름을 모색도 해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이 파란 시그널은 부담스럽고 언제든지 시장을 하락세로 몰아세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빠르게 이 파란 시그널 만들었던 자리를 돌려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았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고, 플랫폼 바이오, 비만 치료제, 그리고 폐질환 치료제까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뭐 CDMO 관련주가 오늘 또 올라왔으니까 이제 세포 치료제 쪽도 우리가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정도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 가지고 한번 얘기 드려본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거 보라 시그널 누적되고 있고요, 200일선 걸려 있고요, 노랑 보라 다 걸려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린 그 자리고, 지금 올랐다가 눌림 받고 있는데 여기서 21선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눌렸습니다. 그냥 한 방에 강하게 깼잖아요. 그리고 나서 21선 걸렸기 때문에 오늘 요렇게 양봉 만들고 있을 때 우리 베타제 분들께 이거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눌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반등하고 눌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22선 딱 걸리고서 어떻죠? 못 올라갔죠. 그래서 2차전지는 지금 당장에는 조금 힘든데 굳이 본다면은 이제 2차전지도 단순하게 트럼프가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다고 해서 막연히 안 좋은 게 아니라 트럼프 관련주도 2차전지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 키워드를 여러분이 골똘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트럼프 옆에는 누가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돼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가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쭉쭉쭉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테슬라 관련주를 우리가 쳐다보면 되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에 납품하는 LNF라던가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고조금 문제도 있고 약간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LNF가 조금 명확할 것이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4680 배터리 관련주, 약 캔을 만드는 TCC 스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뚜껑 만드는 신흥 SEC, 아니면 알박의 사마 알미늄,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LNF 이 정도가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2차 전지가 만약에 랠리가 나온다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흑연 제재 같은 경우를 트럼프 대통령이 봐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포스코 그룹주도 좀 더 매력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전액이 쇼티지가 날 수 있어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27년까지 유예해준다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재당선이 돼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거 유예해주겠습니까? 중국에도 유예 안 해줘요. 그냥 나가라 이러지. 전기차 비싸게 만들어 안 팔리면 말고. 그러니까 굳이 가속화를 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뭐 전액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혹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서 막연히 2차전지가 악재다라고만 판단하기는 다소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앞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2차전지 얘기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SMR도 꼭 자제하시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고, 지금 미 시장에서는 러셀 2000이 시장이 빠지던 말던 강세 보이고 있어서 중소형주 강세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바이오테크가 강세 보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될 것이고, TSMC의 실적이 기술주들의 방향을 잡아줄 건데 오늘 TSMC의 실적이 다행히 잘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마지막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이 반등을 해주면 내일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또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오늘 미국의 강세 보이면 그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겠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발 금투세 요거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제가 거의 금투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금투세는 진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러셀 2000 1.6%, 그 어느 섹터보다 중소형주가 미국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 바이오테크도 여전히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상단 돌파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깨지네 많이 굉장히 걱정했던 그런 구간이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103.4까지 강하게 올라와줬고, 오히려 104포인트 위로 올라가면은 야 이거 자금이 미국으로 또 빨리겠는데 아시아 시장 특히 대한민국 시장에 돈 안 들어오겠다 이런 우려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약세로 돌아섰고, 달러 엔도 지금 엔화 약세로 돌아서면서 일단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우려감도 많이 잦아드는 모습이에요. 빅스도 안정화를 찾고 있고, 트럼프 지지율 상승 효과로 비트코인 시세 올라가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 있는 그냥 기름 다 뽑아버릴 거다 그러면서 그냥 유가를 떨어뜨려 버리는 말 한마디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담 지지율이 시장에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녹아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시아 시장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 시장은 그냥 뭐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 대비는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나중에는 대만 시장도 플러스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일 아마 TSMC 실적을 본격적으로 이제 호황을 반영시키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특별한 이슈가 없이 이렇게 시장이 무난하게 흘러갔고, 코스피 쪽으로 보더라도 특이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숨고르기 정도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인 정도.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의 HBM 장비가 SK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가 시외의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나 하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우리 이미 납품하고 있어 이러라고 하고 있지만 시장은 믿질 않죠. 그래서 하나와 한미 반도체 간에 이거 독점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또 벤더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메이저 반도체 제작사들이 이거를 이원화시켜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로에서 지금 한미 반도체와 하나 인더스트리 간에 이렇게 치열한 어떤 눈치 싸움, 또 기술력 확보 싸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개별 이슈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 움직이니까 HP, SP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고, 당연히 TSMC 파운드리 관련해서 에이징 랜드 이 TSMC의 실적 효과를 똑똑히 보는 그런 수급을 보였습니다. 장비주나 소재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형주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있어서 지금은 특히 장비주 투자는 조금 우리가 몸을 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키워드가 역시 HBM 관련주 이쪽 아니면 소재, 그리고 후공정 검사 장비 이런 쪽이 좀 핫해가지고 반도체를 보실 때 어떠한 종목을 선정할지 그 세부 섹터를 잘 스터디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반도체는 가기권이 하고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세부 섹터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된다. 요거까지 강조드리면서 일단 뭐 반도체가 자기 흐름을 끌어오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보인다면 우리가 반도체 업종도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될 섹터다. 이거 분명히 강조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도 우리가
막연히 놓아서는 안 될 섹터라는 거. 그래서 주도 업종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요 세 개 업종의 비중을 밸런스 있게 교묘하게 또 이렇게 핸들링하면서 여러분이 비중을 조금 옮겨가면서 지루함을 달래고 또 수익을 최대한 챙겨갈 수 있도록 하시되, 역시 시장의 중심은 바이오에 있으니까 특히 플랫폼과 폐질환 치료제, 비만 치료제는 좀 주목을 하자. 근데 폐질환 치료제는 제가 보기에는 매수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다 시세가 나 있는 상태라서 플랫폼이라던가 비만 치료제, 그게 아니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셀트리온 매수했잖아요. 대놓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다 좋은데 특히 셀트리온이 지금 위치가 좋아 보이고 200일 이상 지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CDMO 관련주, 그리고 카티 치료제 관련주 핫하게 반응해 준 것 같은데 이쪽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세포 치료제도 결국에는 사이클 돌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히려 길목지키기로 안 가는 종목들 기다려 보는 거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보겠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를 매도를 끝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10월 4일날 우리 베타제 플러스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18,8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애초에 이거 처음 매수할 때부터 요거는 제가 지금 자리가 딱 갈 자리가 보여서 매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고 챙길 거예요 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슈팅 나올 때 챙겨가지고 18,800원부터 해서 한 30% 정도는 챙긴 것 같아요. 좀 나름대로 그냥 재미를 좀 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또 종목을 압축하기도 하고 또 다시 다른 업종도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최대한 지금 해야 되는 장세니까 그런 것들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오늘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혹시라도 주도 업종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하고, 여전히 바이오 업종 내 사이클도 돌고 있어서 바이오 업종 내 사이클도 예민하게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저는 대응 자리를 지켜볼까 합니다. 그리고 부디 주말 내에는 금투세가 혹시 해소되는지도, 금투세에 대한 뉴스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좀 예민하게 봐야 할 포인트다 라고 정리하면서 저는 이 정도로 좀 영상을 마무리 짓고, 어제 안내를 드렸죠. 기존에는 지금처럼 콘텐츠 올려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저녁 8시 라이브 진행하니까 많이 오셔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들 저랑 소통방송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